최근 공공기관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 공격으로 또 뚫렸습니다. 공공기관 두 곳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이 대출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있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채용정보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7월 이 사이트에서 2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회원 대부분이 구직자들인데 학력 등 이력서에 들어가는 정보가 모두 털렸습니다. 해커들의 수법은 어디선가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정 입력해보는 이른바 크레덴셜 스터핑. 로그인 횟수 제한이나 추가 인증 절차가 있었다면 줄일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수법에 의해 3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잔액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기관의 보안 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한 국민정보를 다루고 있는 이유로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엔 복권 통합 포털인 동행복권이 최근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이 뚫려 13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이트인 대성마이맥이 해킹을 당해서 회원 9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이트인 대성마이맥. 스터디랑 두 개 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지난 16일 이 사이트의 회원 9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해킹이 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 아이디 전체를 포함해 일부가 가려진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개인 식별이 어려워 비교적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디는 마스킹 안 되고 전부 다 공개가 됐잖아요. 아이디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앞자리나 그런 걸 써놓은 사람 많은데 업체는 해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의심 IP를 모두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따로 부상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러한 피해에 배상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거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판단 기준은 없어 배상 여부와 금액 등은 피해 사례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니까 유출도 많이 되고 소비자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몇 사람이 가가지고 뭐 재판 걸고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2019년에도 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2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